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20차시 찾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찾기 함수에서 VLOOKU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VLOOKUP에서 여기 lookup 뭐뭐를 찾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V가 붙어 있어서 vertical 세로 방향으로 자료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VLOOKUP하고 사용법은 똑같은데 자료를 가로로 찾는 게 있어요. 그거는 HLOOK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LOOKUP, HLOOKUP 묶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hoos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choos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 단어 중에 choice라고 해서 고르다, 선택하다 뭐 이런 뜻 있죠. 그 choice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예시를 깔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예시가 있다 보니까 복수형으로 choose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choose란 함수는 여러 개의 예시 경우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nde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index 우리말로 하면 뭐 색인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행과 열 방향으로 데이터를 배열해 놓고 거기에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만나는 곳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는 거예요. 인덱스 함수 혼자 쓰는 경우에는 함수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로 행번호를 찾거나 열번호를 찾아서 쓰는 경우가 같이 많이 나옵니다. 인덱스 함수하고 매치 함수하고 같이 혼합해 가지고 VLOOKUP 함수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되어진 문법을 보시면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찾기 함수인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VLOOKUP이란 함수를 알아볼 거예요. VLOOKUP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 안에 인수가 4개가 들어갑니다. V 세로 방향으로 lookup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 안에 찾으려고 하는 값, 그 다음에 그 값을 어디서 찾을 거냐, 찾을 범위, 그리고 그렇게 찾으면 그 찾은 것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찾은 것과 같은 행에 있는 열번호를 참조할 거예요. 그리고 참조할 때 정확히 찾을 건지 유사한 걸 찾을 건지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범위로 지정한 영역의 맨 왼쪽 열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맨 왼쪽 열에서 특정한 값을 찾고 그 자료가 속한 행 중에서 필요한 값이 있는 열의 위치를 지정하여 반환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VLOOKUP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서 찾아서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하고 찾는 방법은 옵션으로 정확히 찾을 건지 유사한 걸 찾을 건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HLOOKUP도 한번 볼게요. 자, HLOOKUP 함수가 있는데 HLOOKUP 함수는 lookup 함수 똑같이 찾는 함수예요. 그런데 H horizontal 가로 방향으로 찾는다는 뜻이에요. V는 vertical 세로였죠? H는 horizontal 가로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HLOOKUP도 괄호 안에 인수가 4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찾으려고 하는 값, 그 값을 어디서 찾을 거냐, 찾을 범위, 그리고 찾고 나면 그거하고 같은 열에 있는 행 번호를 참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찾을 건지 유사한 걸 찾을 건지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OOKUP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영역의 첫 번째 행에서 특정한 값을 찾고 그 자료가 속한 열 중에서 필요한 값이 있는 행의 위치를 반환한다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법과 이렇게 설명글을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choos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choose는 고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르냐면 여러 개의 값들을 나열을 해놔요. 값 1, 2, 3, 4, 5, 6 해갖고 쭉 여러 개의 값을 나열해 놓고 앞에 색인 번호에서 그 해당 번호 거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색인 번호를 6을 주면 6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가져가서 참조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choose라는 함수는
색임 번호를 사용하여 인수값 목록에서 쭉 나열해 놓은 값들이죠. 해당 순서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개 쭉 깔아놓고 몇 번째 거를 선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함수가 있는데 인덱스는 가로, 세로를 표로 만들어 놓고 몇 행 몇 열 거의 값을 쓰겠는가 하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 함수 안에는 괄호 안에 인수가 3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배열, 이거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을 해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만나는 곳에 있는 표에 셀값을 참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치라는 함수가 있는데 매치는 셀 범위에서 지정한 항목을 검색하고 범위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상대 위치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즉 제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값이 몇 번째 칸에 있는가 이 해당하는 칸의 번호 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치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찾을 값, 다음은 그 값을 찾을 범위, 그리고 옵션, 정확히 찾을 건지 유사한 값을 찾을 건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옵션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0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알아본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예제가 있는데 아래쪽에서 V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워크시트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VLOOKUP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검색을 해서 찾는데 자료를 세로 방향으로 찾는다 그랬어요.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면접 등급과 면접 등록표를 이용하여 평가 점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 평가 점수라고 하는 것은 평점에다가 필기 점수를 더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면접 등급 A, B, C, D, E 해갖고 등급을 받은 게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등급 받은 것이 평점으로 몇 점인지를 등급표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찾은 평점과 필기 점수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점수는 평점에다가 필기 점수를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점이 몇 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함수를 풀기 전에 먼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성명 박영덕은 면접을 B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등급을 찾는 거죠. 자, 찾는데 여기 B를 찾았죠? 근데 이 찾은 B를 써먹는 게 아니고 B하고 같은 행에 있는 옆에 열을 써먹는 거죠. 40점, 평점. 그래서 여기 필기점수, 평점 40에다가 필기점수 더하면 값은 75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입력해 볼게요. 자, 2, 3번 셀 클릭하시고, 자, 등호는 입력하신 다음에 VLOOKUP으로 먼저 평점을 찾을게요. VLOOKUP. 함수 선택하시고, 탭. 그런 다음에 인수창 꺼냅니다. FX 단추 누르시고, 자, 인수창이 뜨면, 먼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자, B등급을 먼저 등급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찾을 값은 B. 그 다음에 어디서 찾을 거냐 하면 등급표에서 찾아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범위를 지정할 때 저희가 항상 찾고자 하는 것이 맨 왼쪽 열이 돼야 돼요. 찾는 값이 맨 왼쪽 열이 되게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이 있으면 이 첫 번째 열이 되게끔 찾는 값이 범위가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범위 지정하실 때에는 자,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이 되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자, 다음으로 계산할 열번호는 저희가 등급을 찾아서 그 등급을 쓰는 게 아니고 등급이 가지고 있는 평점을 써먹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정한 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는 2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확히 찾을 건지 비슷한 걸 찾을 건지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아래 설명글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0을 주시는 거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true 1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걸 찾아야 되니까 알파벳은 정확하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단추를 눌러볼게요. 확인 눌렀더니 자, 여기 보시면 40점, 즉 B등급은 40점이다 하고 찾아졌죠.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필기 점수만 더하면 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자, 이렇게 한 문제만 풀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할 거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자, 에러가 뜨죠. 자, 왜 에러가 뜨겠어요? 자, 에러가 뜨는 이유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 등급을 등급표에서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 자동 채우기를 하면서 이 등급표의 영역이 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거 찍고 한번 범위를 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여기 봐보세요. 면접 등급표가 범위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범위 지정하실 때 고정 주소 쓴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처음 거 누르시고 FX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서 검색을 하는데 이 검색하는 범위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4 누르셔서 고정 주소로 바꾸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평점 구했으면 마저 필기 점수까지 더하고 채울게요. 평점 찾은 거에다가 더하기 필기 점수 클릭해 주시고 엔터. 그러면 75점 잘 찾아졌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은 잘 구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것은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범위 지정하실 때 항상 찾고자 하는 값이 맨 첫 번째 열이 되게끔 1번, 2번, 3번 해갖고 쭉 열이 있다 그러면 찾는 값이 맨 첫 번째 열이 있게끔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이 범위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F4 눌러가지고 고정 주소로 변경하신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VLOOKUP하고 사용법은 똑같은데 찾는 자료를 세로로 찾는 게 아니라 가로로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HLOOKUP이에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HLOOKUP 클릭해 보세요. 문제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자, 여기서 평균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평균을 먼저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평균 값을 가지고 저희가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등급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김미정 학생이 85점, 90점 해가지고 중간 기말고사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 두 점수를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을 가지고 어느 구간에 들어있는지를 찾아요. 어느 구간에 들어있는지 찾은 다음에 그 찾은 구간에서 해당하는 그레이드, 학점을 구하면 되겠죠. 자, 저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몸풀기로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균을 구하려면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죠. 에버리지 함수 고르시고 탭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중간고사에서부터 기말고사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괄호 닫기 하시면 이 중간 기말고사의
평균을 내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해보면 자, 이렇게 점수가 나타납니다. 평균 점수가. 첫 번째 김미정은 평균이 88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 들어있냐면 자, 이 구간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 구간을 찾은 다음에 이걸 써먹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여기 학점을 써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학점에다가 비학점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D3번 셀에 셀 포인트 두시고 등호는 입력하신 다음에 HLOOKUP 함수 선택 탭키 누르시고 자, 인수창 꺼낼게요. FX 단추 누르셔서 자, 창이 뜨면 먼저 첫 번째 찾을 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평균 낸 평균값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갑니다. 평균값이니까 에버리지. 자, 그런 다음에 에버리지 함수 인수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에버리지 함수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인수창이 에버리지 함수로 바뀌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중간고사, 두 번째는 기말고사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서 기말까지 한 번에 범위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평균을 낸 게 나오면 자, 윗단계로 올라가 볼게요. 자, HLOOKUP 이름 찍어서 상위로 올라와 보면 찾을 값에 B3과 C3의 평균을 내어서 평균 낸 값을 찾아라 하고 이렇게 예시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찾을 거냐? 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거는 아래에 있는 학점 기준표죠. 그래서 학점 기준표를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범위는 저희가 자동 채우기 할 거니까 주소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 주소로 F4 누르시고 자, 다음에 자, 원하는 구간을 찾아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써먹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이 쓰여 있는 값을 참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행번호가 첫 번째 행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3번 행이 필요한 겁니다. 계산할 행번호는 3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87.5가 나왔는데 87.5를 정확히 찾으면 이 구간에서는 못 찾죠. 범위 안에 있는 즉 80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사이값 구간으로 찾아야 되니까 유사한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찾지 않고 유사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1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래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수루값 1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HLOOKUP 함수 입력이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88점은 B학점 잘 나왔죠? 자,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드래그 해서 자동 채우기 해보면 자, 여기 지금 A학점 같은 경우에는 90점, D학점 같은 경우에는 68점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이죠. 자, 그래서 잘 찾아졌습니다. 다음으로 choose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choose 고르시고 자,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개의 예시를 깔아놓고 색인 번호에 있는 것을 참조한다 그랬어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제 한번 보죠. 자, 문제를 보시면 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으로 2 또는 4면 여로 성별을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choose 함수하고 mid 함수를 사용해라 그랬네요. 자, 여기서 주민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자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문자열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추출을 하려고 mid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8번째 자면 어딘가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거네요. 자, 그러면 요 숫자들 가지고 이 숫자들이 1이나 3이면 남자고 이게 2나 4면 여자가 되죠.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저희가 배열을 할 때 첫 번째는 남이에요.
두 번째는 여예요. 세 번째는 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죠. 자, 이렇게 예시를 4개를 깔아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1이 나오면 남자로 표시하는 거고 3이 나오면 이것도 남자죠. 자, 그런데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자죠. 그 다음에 4가 나왔어요. 그것도 여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쓸 거냐 하고 지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D3번 셀 클릭하셔서 셀 포인트 두시고 는 한 다음에 choose 함수 고르시고 탭 인수창 꺼냅니다. fx. 자, 조건에서 자, mid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문자가 1이면 남이에요. 2면 여예요. 3이면 남이에요. 4면 여예요. 자, 그래서 남녀 해가지고 4개의 예시를 깔아놨죠. 이 중에서 색인 번호로 1번이냐 3번이냐 2번이냐 4번이냐 지정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그 지정하는 것이 바로 mid, mid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mid 함수 입력하시고 이 mid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문자를 가지고 밑에 있는 예시글을 골라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mid 함수를 마저 채우기 위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mid 함수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인수창 바뀌죠. 자, 첫 번째는 문자열이니까 주민번호 찍어주시고 시작하는 거는 8번째부터 시작해서 추출하는 문자 수는 한자죠. 자, 이렇게 해서 하위 함수 다 입력하셨으면 상위 단계 올라갑니다. choose. 자, 여기 보면 빨간불 안 들어왔죠?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확인 단추 누르시고 자, 자동 채우기로 채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가 2이면 여자, 3이면 남자 제대로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개의 예시를 깔아놓고 그 중에서 몇 번째 거를 취할 거냐 이렇게 지정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응용한 게 저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요일 알아내는 거 있었죠. 요일 알아내는 거를 이 choose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날짜를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면 2023년 12월 15일 해가지고 오늘 날짜가 나왔죠. 자, 저희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한번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는 한 다음에 weekday 사용하면 요일을 알려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weekday 한번 골라볼게요. weekday 한 다음에 날짜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생략을 하거나 1을 주시게 되면 자, 여기 1 하면 기본값입니다. 엔터 쳤더니 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6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일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6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요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요일을 살펴볼게요. choose 해서 자, 이 인덱스 넘버에 weekday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fx 마버스 창 띄우시고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번호를 가지고 자, 여기 밑에 첫 번째는 달력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일요일이죠. 1. 두 번째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바 좀 내려서 밑에 칸 더 확보할게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자, 그러면 자,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자, 여기 weekday가 빨간불 들어왔죠? 자, 왜 그러냐면 인수를 채우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weekday 눌러보시면 자, weekday에서 날짜를 넣어줘라 그랬죠? 자, 날짜는
오늘 날짜.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달력하고 똑같은 1번. 자, 그래서 함수 입력이 다 되고 나면 자, 윗단계, 상위 단계로 올라가서 에러 안 뜬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weekday 함수를 가지고 요일을 알아내면 그게 숫자로 나오는데 밑에 요일에 해당하는 거를 쭉 예시로 깔아놔요. 그런 다음에 해당 숫자에 있는 거를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금요일 해가지고 찾아지죠. 자, 이게 choose 함수와 weekday가 쌍으로 같이 많이 나오는 예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덱스 함수 살펴볼게요. 자,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표에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만나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함수예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B326 영역을 참조하여 자, 그러면 B326이면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표 범위죠. 자, 이 영역을 참조해서 출발지 서울에서 도착지 수원까지의 택배 요금을 표시하시오. 인덱스 함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죠. 자, 등호 표시는 하신 다음에 인덱스 자, 고르시고 자, 이렇게 인수 선택 나오면 첫 번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 함수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표 범위예요. 자, 그래서 표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는 행번호예요. 자, 출발이 서울이죠. 자, 서울은 우리가 범위 지정한 거의 첫 번째 행이죠. 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열번호예요. 자, 열번호는 표 범위 지정한 거에 세 번째 열이죠. 1, 2, 3. 세 번째 열입니다. 자, 그래서 열번호는 3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15,000원 해가지고 잘 찾아지죠? 자, 여기 서울과 수원이 만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와보면 15,000원이라고 하는 게 참조가 되죠. 자, 이렇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표에서 행번호, 열번호가 만나는 곳의 데이터, 색인을 참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시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매치 함수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치 함수 연습하면서 인덱스와 매치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치 함수 고르시고 매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가 그 위치하는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치라는 값을 인덱스 함수의 행번호나 열번호에다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표에서 강좌명 중에서 필라테스를 검색하여 수강료를 찾아서 셀에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치 함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지금 필라테스를 찾아야 되는데 강좌명 여기에서 몇 번째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네요. 필라테스가. 자, 그러면 이렇게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필라테스를 찾아라 요 강좌명 범위에서 그러면 7이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행번호는 7이라고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열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행번호와 열번호를 만나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게끔 하는 거죠. 행번호나 열번호를 찾는 것을 매치 함수를 하나를 쓸 수도 있지만 행번호에도 매치 함수, 열번호에도 매치 함수 해서 2개를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를 꼬우기 나름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 13번 셀에다가 셀 포인트 두시고 자, 등호는 한 다음에 먼저 인덱스 함수를 가지고 표 범위를 잡은 다음에 그 표 안에서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것만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강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수강료는 고정이 되어 있고 강좌명에서 필라테스만 몇 번째 행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 입력하시고 인수창 꺼내신 다음에 먼저 첫 번째는 범위죠. 자, 그래서 저희가 표 범위를 잡을게요.
자, 제가 B5번부터 시작해서 H12번까지 표의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행번호를 알려달라 그랬죠. 자, 행번호는 이거는 찾아야 되는 값이니까, 자, 지금은 저희가 필라테스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함수로 사용할게요. 자, 여기서 매치 함수. 매치를 사용해서 얻은 값이 행번호다. 자, 그리고 열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수강료죠. 금방 지정한 범위 내에서 수강료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범위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죠. 자, 그래서 저희는 열번호는 7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매치 함수만 제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수식 입력줄 가셔가지고 매치 함수 클릭하시고 인수창이 바뀌면, 찾으려고 하는 값은 필라테스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 범위는 강좌명이죠. 그리고 찾는 거는 정확히 찾아야 되죠. 그래서 0을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찾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자, 윗단계, 상위 단계로 올라갈게요. 인덱스로 올라가 보면, 자, 여기 표 범위 내에서 행번호 나왔고, 그 다음에 열번호는 저희가 지정해 줬죠. 자, 그래서 이 두 위치가 만나는 곳에 데이터를 참조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확인했더니 45,000원 나왔네요. 자, 맞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필라테스 찾아서 필라테스의 수강료까지 가가지고 찾아야 되죠. 45,000원. 제대로 잘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 함수는 혼자 쓰는 경우보다는 매치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하신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찾기 함수인데, 찾기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lookup 함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vlookup은 찾는 자료가 세로 방향, hlookup은 찾는 자료가 가로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가 4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찾을 값, 그 값을 어디서 찾을 건지 찾을 범위, 그리고 찾은 다음에 사용할, 즉 계산할 열번호 지정하시고, 정확히 찾을 건지 유사한 값을 찾을 건지 하는 옵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범위로 지정한 영역의 맨 왼쪽 열에서 값을 찾고, 그 자료가 속한 행 중에서 필요한 값이 있는 열의 위치의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hlookup도 마찬가지예요. 괄호 안에 인수 4개 들어가서 찾으려고 하는 값을 해당 범위 내에서 찾아가지고 계산할 행번호 지정하시고, 정확히 찾을 건지 유사한 걸 찾을 건지 옵션 지정하시면 범위로 지정한 영역의 첫 번째 행에서 찾아요. 가로 방향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 찾은 자료가 속한 열 중에서 필요한 값이 있는 행의 위치를 반환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lookup 함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choose 함수, 여러 개의 값들을 쭉 깔아놓고 몇 번째에 쓸 거냐 하고 지정한다 그랬죠. 즉 색인 번호를 사용하여 인수값 목록에서 순서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살펴봤네요. 인덱스는 배열이라 하게 되면 표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표에서 행과 열에 만나는 값을, 교차하는 값을 참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이기보다는 매치라는 함수와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이 매치라는 함수가 행번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열번호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치 함수는 뭐냐면, 찾으려고 하는 값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값이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니까 행번호가 되거나 열번호가 되는 거죠.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셀 범위에서 지정한 항목을 검색한 다음에 그 범위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 즉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0이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옵션에는 0뿐만이 아니라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0을 제외한 1이나 마이너스 1은 유사한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 헷갈리시니까 그냥 정확히 일치하는 0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기 함수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필요한 함수들은 저희가 한 번씩 다뤄본 거니까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은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공개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기출문제나 아니면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들 이런 거 찾아서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반드시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